내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 정형화된 종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종이 구분될 수가 있다. 어머, 동물들의 행동은 종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행동만 봐도 종을 구별할 수가 있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오토메리스 나방은 날개에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나방이 쉬고 있을 때에는 앞날개가 뒷날개를 덮어서 노란색 나방. 외부에 적이 나타나서 이것을 향할 경우 나방은 앞날개를 앞으로 펼쳐 뒷날개에 있는 큰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원형 무늬를 과시한다. 마치 큰 눈으로 노려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새 뭐 이러한 짜잘한 새들이 잡아먹으러 올 때 난 너보다 눈이 큰 새거든? 이렇게 겁주는 거지. 이러한 오토메리스 나방의 날개 무늬와 과시 행동은 각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어 온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이다.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을 날개 무늬, 생김새와 행동. 생김새와 행동 모두 진화의 결과물이다. 왜, 어떻게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러한 행동을 나타낼까?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나방의 날개를 움직이는 생리학적 작용 원리를 조사할 수도 있고 색채가 있는 무늬의 형성에 관여하는 화학 및 유전적 요인에 대해 분석할 수도 있어. 움직임을 위한 신호에 관련되는 신경학적 과정을 살피거나 무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도 있어. 그냥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루트로 접근할 수가 있어. 이처럼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쟤는 왜 저렇게 생겨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모양을 갖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얘는 여기 미리 색깔 구분할게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를 기술한 것,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 등 어떻게와 관련된 행동의 발현 원인에 관해서 언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행동의 진화에 관한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행동의 형성 원인을 언급합니다. 이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지 굳이 밑줄 치지 않을 거예요. 위에 어떤 이유, 왜에다가 체크해 놨으니까.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니까요. 뒤에 이제 풀러 가 봐야지. 2번 문제 보러 갑시다. 이렇게 방황해. 기억과 관련하여 가 나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토메리스 나방의 경우 날개 무늬를 과시하는 행동의 발현 원인 위에다가 뭐 쓸까? 어떻게? 아까 색깔 칠한 거 그냥 제가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리학, 신경학, 내적 원리. 이것이 어떻게 유전자에 전해지는가 이겁니다. 가만 볼게요. 원형 무늬의 형성에 대한 유전자 부호를 분석합니다. 괜찮아. 위험과 관련된 신경학적 과정 분석해. 괜찮아. 과시의 행동 결과를 분석해. 이건 아니야.
무늬가 지닌 시각적인 특성, 시각적인에만의 이런 얘기 없어. 무늬를 드러내는지의 여부, 드러내냐 마냐, 이거는 뭐예요? 행동이지, 행동. 탈락. 됐을까? 답은 1, 2, 둘 중에 하나야. 다음, 행동의 형성 원인은, 행동의 형성 원인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왜? 진화에 유리하니까. 어떻게 진화에 유리하게 되었을까? 아, 생존하고 번식하는 이러한 내용과 연결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나 어떻게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진화에 유리했는가? 정답 1번. 어떤 화학적 요인에, 화학적인 거면은 요쪽에 가깝지. 그러니까 나 탈락. 과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한 것은 뭡니까? 행동. 요거는 또 괜찮아. 생리학적 원리의 특성은 가지. 움직임 자체와 관련된 생리적인 근거, 생리적인 거는 가지.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됐나요? 네. 의외로 거저먹는 문제지. 뭐만 하면 발현 원리 얘네들 같은 색깔로, 형성 원인 얘네들 같은 색깔로만 묶어 놓을 수 있으면 사실은 그냥 먹는 문제지.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나달락 읽으러 가야지. 아, 그 전에 밑에 1번 문제 보러 갈까? 가의 전문가의 견해 인용 있어요? 없어요. 가, 동물의 행동에 대해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괜찮네요. 동물의 특정 행동에 관여하는, 특정 행동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분류해서 제시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의 요소를 분류해서 제시하고. 괜찮아.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동물의 사례를 제시해서. 좋아. 경험을 통한 학습이 그러한 행동에 개입하고 있음. 얘가 그렇게 날개를 펼치는 이유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가 없지.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날개를 폈다 쳐. 그 무늬도 경험할수록 무늬가 생겨? 그럴 리 없잖아요. 4번 탈락. 답은 2, 3, 5 중에 하나겠네.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다윈의 사람 이름이니까요. 별별 책을 다 썼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괄호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다. 감정은 신경이 근육을 자극해서 표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슬픔, 분노, 행복, 슬픔, 혐오감, 공포, 놀람 등 보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누가? 인간 포함한 동물은. 인간의 경우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과 기본적인 몸짓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이라고 표현해줬네.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전달 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아저씨는 기쁘면 울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네. 다윈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감정 표현을 비교해서 감정 표현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사성, 동물이나 인간이나 감정 표현하는 건 유사해. 두 번째 단락. 인간의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이 되는지 문제는 중요해.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은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이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선 분노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나라에선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 행복이나 친근감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분노나 두려움이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될 수 있어. 이렇게 웃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요. 웃었는데 그 자리에서 칼에 찔릴 수도 있다고 해외여행 갔다가 에크만이라는 사람은 에크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에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감정에서는 감정 표현이 유사하다고 확인했어요.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인류 공통이구나.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유전학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화의 결과물인 것으로 보인다. 진화의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된다. 6번 답 불러주세요. 생각된다, 판단된다. 정답. 앞으로 다시 나가죠. 즉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이 되므로 이렇게 발달 프로그램이야.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진화 혹은 진화의 결과가 확인되므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나 패배의 순간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것을 통해서 감정 표현에는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감정 표현은 어떻게 보고 배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 애기들이 엄마 냄새 맡으면서 웃으면 그거 진짜 좋아서 웃는 거예요. 배워서 내는 거 아니니까. A라고 묶여있는 부분 끝나 있죠? 뒤로 올게요. 4번 문제 보러 갑시다. 4번 문제. 방금 읽은 거 A와 관련하여 A라고 묶어놓은 거 읽어놓은 거 이제 후려쳐서 정리하러 가야지. A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인간의 감정 표현이라는 건 어떤 거다? 보편적인 거다.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행동 생태학 이론에서는 표정을 일종의 신호 도구로 활용된다라고 보았다. 행동 생태학 이론. 표정은 신호 도구다. 프리드룬드는 표정이 단지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신호로 작동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웃는다.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웃는다. 찡그린다. 화를 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찡그린다. 그것뿐인가? 아니다. 뭔가가 더 있다. 표정은 행동상의 의도를 드러낸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영향받는다. 프리드룬드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과 표현 사이에 1대1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야? 기쁘면 이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기뻐도 어떻게 우는 표정을 낼 수도 있고 너무 기뻐도 놀랄 수 있고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쁨, 감정과 표현은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감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도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은 공격적 행위와 관련되지만 사회적 위축이나 복수를 위한 냉담한 계획과 관련될 수도 있다. 누가 분노했다? 공격적 행위. 누가 분노했다?
냉담한 계획, 다르게 연결될 수가 있다. 여기에도 연결되고 여기에도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분노의 표정은 공격의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가 있다. A와 관련해서 문제 잘 보세요. A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보기를 이해한 내용, 보기를 이해한 내용. 1번. 인간의 표정은 자연 선택의 산물 땡. 위에서 애초에 뭐라 그랬어? 인간의 감정은 어디가 있어?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연 선택 산물 아니야. 주변은 다 다르지. 그러니까 범문화적인 것도 아니야. 1번 탈락. 인간의 감정과 이를 드러내는 표정이 각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의 지문은 무엇? 감정과 표정이 1대1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을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표정은 보편적이라기보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정답. 감정의 표현은 보편적일 수 있지만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은 문화적 가치와 관련이 된다. 이 위의 지문에서는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이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는데 얘는. 특정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얼굴 근육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보여줍니다는 이거는 완전 A 지문 묶어놓은 거에서 이야기한 거지 보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조금 문제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나머지 거 보러 갈게요. 224쪽 한편 세 번째 단락이죠.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에 대해 다른 주장도 있다. 뭐라고? 그래, 감정 표현 같을 수 있어. 하지만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은 구분해줘야 돼. 이렇게 행동하면 그래, 기쁘면 웃고 화나면 찡그리는 거는 오케이, 인정. 하지만 기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자극은 다를 수 있어. 에크만 등의 연구는, 에크만 씨 또 나왔죠. 범문화적인 보편적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존재해. 그러나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개인이나 사회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뱀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를 인간이 타고난 건 아니라고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 방에 아주 무해한 뱀 한 마리 이렇게 풀어놓는다라고 하면 걔는 듬성듬성 가서 짚고 이렇게 입에 넣을 수도 있어.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그거 무서운 거야, 더러운 거야, 위험한 거야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학습이 된다는 거지. 인간은 공포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타고나, 그러나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학습된다라는 거다. 어린아이는 뱀이나 벌레에 대해 모르지만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위험하고 공포와 연결된다라는 걸 배우는 것이다.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한 에크만도, 계속 에크만 씨죠. 감정 유발 단서가 학습된다라는 거 인정.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 에크만은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회에서의 성장한 학생은 전제가 있어. 부정적 감정을 느껴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감정의 전시 규칙,
감정을 드러내는 규칙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조건화되어서 감정의 전시 규칙을 습득하고 몸에 익혀놓는 겁니다. 1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전문가의 견해 가에는 없었지만 나에는 있었죠. 나는 인간의 감정, 감정 표현을 진화의 관점에서 바탕 설명합니다. 정답. 나에서는 인간 감정 표현의 차이점을 대조한다? 아니요. 인간의 몸짓과 표정이 인류에게 공통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경우에 사람 이름이 여러 나왔지만 감정 표현은 공통되어 있다, 공통되어 있다, 유전, 진화의 결과다. 그거는 같은 전제지. 5번 탈락. 상반된 견해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의 견해지지도 아니지. 1번, 2번 확인했고요. 3, 5, 두 문제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오케이. 2개 빨리 보러 갈게요. A는 어떤 이유로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 B. 보편적인지 문화적인지. 일단 단어 뜻 나왔네요. 적응. 생명. 생물이 주위 환경에 적합하도록 형태적 생리학적으로 변화하거나 그러한 과정. 진화. 생명의 기운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간다. 보편적, 두루 미치거나 통한다. 문화적, 문화와 관련된 것. 1번 A. 종특이성을 보이는 적응 행동이 나타난다. 어떠한 행동이 종특이성을 보여준다. 진화라는 건 환경이 적합하게 해당 종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괜찮죠? 단어 뜻풀이 하는 거니까. 오토메리스 나방의 과시 행동이 외부에 대항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걸로 보아서 외부에 대항한다. 적응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와 관련될 수가 있다. 적응, 변화. 변화의 이유는 외부에 대항한다. 2번 괜찮아. B. 인간의 감정과 감정 표현이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공통적으로. 요거네. 보편적인지는 인간의 감정과 감정 표현이
유전적 진화에 의한 것인지 묻는 것이다. 오케이.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감정으로 해석됐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지라는 말은 인간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동일한 뭐라고 해야 되나?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정답은 4번. 같은 표정이 어떤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문화가 다르면 감정 표현이 다를 수도 있다. 괜찮네요. 틀린 건 4번. 한 문제만 더 보러 갈게요.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죠? 감정 표현의 보편성과 관련해서 에크만은 보편적이래 아니래? 보편적이라 그랬어. 다윈도 보편적이라 그랬어. 다윈은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과 동물이 비슷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지. 다윈과 반대가 아니지. 다윈은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방금 얘기했죠. 동물과 인간 유사해. 동일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트레이시와 마츠모토의 연구를 통해 감정 표현과 관련된 선천적인 생물학적 원리를 추리할 수가 있어. 그렇지. 다윈에 따르면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상황 대처를 하는 보편성. 우와, 이것도 진화의 결과였대 라고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맞는 이야기. 틀린 건 1번. 6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정답은 찾았지만 기억에 보인다는 어쩌고 저쩌고 니은은 평가되다 이런 뜻이고,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라는 거는 눈으로 대상이 들어오다. 어떠한 결과가 보인다. 어떠한 결과, 관계가 맺어지는 상황, 맺어질 상황. 기회가 보인다. 기회가 가늠되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우니 결말이 보인다. 요거는 2번하고 똑같은 뜻이고, 아직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늘이 곧 개일 것으로 평가된다. 개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5번. 해설지에는 평가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생각되다. 요게 더 좋겠네. 요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일단 정치.